우리도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봅시다. 나 젊었을 때 영화평론가였고 소설가였잖아. 나이 들어서 감각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떨어졌겠지? 네. 그렇다면 요즘 젊은 감각이 아닌 9세대 아저씨 감각으로 한번 밀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MD형 온라인 상점에서 다양한 엑스도브 스피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평도 좋고요, 가성비도 좋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서인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화 듄 파트 2를 봤습니다. 스타워즈를 능가하는 SF 대작이라는데 지루하고 재미없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문명이 한번 망했고요. 다시 시작된 문명은 기계보다는 인력에 의존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의 계산이 아닌 예언자의 예지력을 이용해 워프 항해를 한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듄 파트 2에 대해서는 혹평 말고는 할 게 없는데 와, 악플이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듄 파트 2 극찬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저처럼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건 주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듄을 초등학교 때인가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그때는 어깨동무와 송원년 중앙에서 해외 SF 영화를 만화로 연재했습니다. 저작권 개념 그딴 거 없이 막 가져다 썼을 것 같고요. 듄 파트 2는 프랭크 허버트 SF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황제에 의해 몰살된 아트레이드스 가문의 생존자이자 상속자 폴이 아라키스 행성에서 사막의 프레멘족을 만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스토리는 끝! 내가 어떤 장면에서 짜증이 나는지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부 스포일러가 있으니 영화를 보실 분들은 동영상을 꺼주세요. 주인공이 칼싸움하는 건 멋지지만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뭐더라? 배두나가 나오는 레벨문이었나? 거기서도 총싸움하고 칼싸움하고, 근데 이 정도 문명이면 레이저건으로 조지고 핵으로 터뜨리고 그럼 다 되지 않는 건가? 생각해봅시다.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와 미 공군의 F-22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을 정복한 군대는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몰살당할 겁니다. 현대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라크 전쟁에서 쿠웨이트에서 퇴각하는 이라크군을 미 공군이 공격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일렬로 쭉 늘어서 있던 수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아무것도 못해보고 다 죽었습니다. 미 공군이 하도 치밀하고 집요하게 공격해서요, 살아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끔찍하죠? 몇백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의 기술 격차로도 이렇게 몰살을 당하는데요. 우리보다 몇천 년 발전한 항성간 여행을 한 문명이라면 행성 전체를, 지구를 쫙 스캔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좌표 60억 개를 10초 만에 다 따낸 후 레이저로 표적 사격을 해가지고 10분 만에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설정의 합리화를 위해 듄의 작가는 폴추만 실드라는 설정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속도가 빠른 총알과 레이저는 따다다닥 막는 보호막이고요. 속도가 느린 거,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잖아. 속도가 느린 거는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휘두르는 칼로만 죽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 다 좀 그렇고요. 핵심은 총싸움보다 칼싸움이 멋있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가져다 붙이는 겁니다. 다른 영화 볼까요? 스타워즈에서는 모든 걸 자를 수 있는 광선검이 나오고요. 이런 소설 아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은하 영웅 전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엔 화기를 사용하면 뻥 하고 터지는 가스를 우주선에 가득 주입해 놓습니다. 총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선이 빵 하고 터져. 그래서 우주선 안에서 총을 안 쓰고 칼싸움을 합니다. 일본 만화 5스타 스토리도 있는데요. 총알은 점공격이고 칼은 선공격이라, 자르는 공격이라 더 치명적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하드 SF를 좋아하기 때문에 칼싸움 설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말고 억지 설정을 싫어하는 분들이
또 있겠죠? 듄에 등장하는 여러 세력들은 모래벌레가 만든 향신료, 스파이스를 차지하기 위해 싸웁니다. 세상에 이렇게 대단한 향신료가 있을까요? 스파이스는 우주무역의 핵심이고요. 우주 함대가 항공간 이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스파이스를 먹으면 수명이 5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긴 베두나가 나오는 레벨문에서는요, 더 황당한 설정이 등장합니다. 항공간 이동을 하는 함대가 고작 식량을 구하기 위해 다른 행성을 침공합니다. 식량이요, 그 정도 기술력이면 태양에너지가 충만한 우주공간에 대형 우주농장을 만들어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 어쨌든 스파이스는 원소가 아니라 분자겠죠? 미천한 지구인의 기술로도 100 몇십 개의 원자를 조합해서 거의 대부분의 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석유?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석유를 캐는 것보다 비싸서 안 할 뿐입니다. 입자가 석기를 이용하면 원자를 쪼개고 붙이면서 다른 원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중성자총으로 수은을 때리면 금이 되고요. 납원자를 입자가 석기로 쪼개 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 1g 만드는데 비용이 수천 배나 들어요. 그래서 안 할 뿐입니다. 이렇게 원소도 만들 수 있는데 그깟 분자를 못 만들어서 우주전쟁을 한다고? 주인공 풀은 사막의 프리맨 부족의 전설에 나오는 메시아입니다. 오우, 메시아. 서양 작가를 메시아 엄청 좋아해요. 풀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만 여기서도 엄마가 문제예요. 역시 엄마가 문제야. 그 엄마가 이방인 주제에 모래벌레 피인지 오줌인지를 먹고 프레맨족의 예언자가 되더니 자기 아들이 메시아라고 믿도록 프레맨족들을 개종시킵니다. 아, 이거 문제 아닌가요? 풀도 장난이 아닙니다. 귀족 가문의 귀한 아들이었는데 척박한 사막에서 살아남고요. 모래벌레 등짝에 넙죽 올라타더니 남자가 마시면 100% 확률로 죽는다는 그 엄마가 먹었던 벌레 피인지 오줌인지를 먹고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전형적인 악당처럼 생긴 귀족과 칼싸움을 하는데요. 칼에 찔려도 안 죽습니다. 화면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 아이맥스로 보면 끝내준대. 그런데 왜 이렇게 긴장감이 떨어지는지 저만 긴장감이 없던 걸까요? 영화에는 갯지렁이처럼 생긴 모래벌레가 나오는데요. 큰 놈은 길이가 무려 1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지구에 있는 흰수염고래도 40m가 안 되는데 설정이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습니다. 지렁이와 같은 환영동물들은 피부를 통해 산소 호흡을 합니다. 산소 호흡을 하려면 산소가 피부에 붙어야 돼. 공기 중 산소가 피부에 착 달라붙게 하려고 축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요. 사이즈가 적으면 표면적 대 부피 비율이 높아서 피부를 통한 산소 호흡이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적은 제곱으로 증가하고요. 부피는 세제곱으로 증가하면서 호흡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벌레는 특정 크기 이상으로 커질 수가 없어요. 물론 모래벌레는 피부 호흡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디로 숨을 쉴까요? 영화 속에서 숨 쉬는 거 본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벌레가 지나가는데 운동 방식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습니다. 지렁이처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앞으로 가든지 뱀처럼 S자 운동으로 전진을 하든지 뭔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모래먼지로 가렸습니다. 근데 겁나 빨라. 멋은 있어도 하드 SF 애호가들은 이런 설정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는 인터스텔라 같은 거 좋아해요. 오늘 둔 파트 2 혹평을 하는 컨텐츠를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 극찬을 하는 분들이 절대 다수라서 악플이 겁나 달릴 것 같습니다. 자, 악플도 저희 자원입니다. 악플 달리면 조회수 높아지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영화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